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난 5월 20일 메르스의 국내 감염 환자가 보고됨에 따라 오늘 긴급히 메르스 관련 현안 보고를 위한 전체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의 미숙한 대응 방침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감은 증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메르스와 같은 제2, 제3의 신종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국가 대응 체계가 마련되길 바랍니다. 저희 보건복지부는 에볼라, 메르스 등 신종 감염병 유입 방지에 그동안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렇지만 환자가 발생해서 국민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최초 환자 연관 지역에 대해서 밀접 접촉자 외에 지역사회 호흡기 증상자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의 신고를 독려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24시간 실험실 검사 체계를 가동하고 2차 감염을 조기 발견하여 전파를 차단하고 추가 국내 유입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역을 강화하며 국민 건강을 지키고 불안을 잠재우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문제 삼는 건 이 네 번째 환자입니다. 즉 세 번째 환자의 간병을 하던 딸이 본인이 5일 동안 아버지를 간병을 했기 때문에 스스로 자각 증상이 있어서 조치를 병원에 요구했습니다. 발열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에 미흡하다고 그래서 비과조치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감염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격리 조치하고 바로 유전자 검사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두 가지 다 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굉장히 보건당국이 안이한 대응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 확진자 증상 있고 확진 검사 얼마 만에 하셨는지 들으셨습니까? 하루 넘게 시간이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넘게 확진 검사한 이유 뭡니까? 증상 있고 한때 발열 증상이 있었는데요. 38도를 넘지 열이 않았기 그 38도가 넘지 않았다라는 기준에서 확진을 늦춘 것이죠. 무증상이어도 확률은 적지만 유전자 검사상 양성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복지부나 질병관리본부에 지침이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 발현이 미약하다는 이유로 유전자 검사를 늦게 했고 늦게 했지만 결국은 확진이 됐잖아요. 정부가 처음에 메르스 환자 국내 유입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5월 20일 보도 자료를 보면 정부는 이때까지 최초 환자 A씨가 메르스 위험 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5월 20일 보도 자료, 5월 22일 보고 자료, 그리고 또 5월 26일 보도 자료를 보면은 A씨가 진료를 받고 입원한 병원과 날짜가 모두 다 다릅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를 국민이 어떻게 믿고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본인의 여행력을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서 초기 단계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아랍에미레이트를 방문한 사실을 파악을 못했고 초기 단계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한 점을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감염자를 통해서 재감염되는 이 3차 감염의 위험은 없는지. 아직까지는 3차 감염에 대한 사례는 없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없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번째 환자, 그 세 번째 환자의 딸입니다. 그게 아버지로부터 감염이 되었는지 첫 번째 환자로부터 감염이 되었는지 그건 정확히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3차 감염의 위험성,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놓고 저희가 네. 지금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환자는 이 첫 번째 환자를 진료했던 의사였습니다. 이 중소병위원회 감염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점이 없는지. 예,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동네 의원에서 이제 이 준비나 이런 대비가 철저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 메르스에 대해서 저희가 아마 최초로 지금 국내에 유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의사분들께서도 그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 대응을 하고 신중하게 거리나 이런 접촉 같은 것들을 피하고 하시는 그런 데 부족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주의 조치를 드리고 지난 25일 날 이런 그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포를 한 것으로. 지금 중동호흡기 증후군 의심 환자 내원시 행동지침 병원용 이렇게 가져오셨는데 의료기관에 어제 배포하셨다고 하셨죠. 그저께 25일 날. 홈페이지에 26일용으로 떠 있고요. 이거를 수정한 게 27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25일, 26일 오늘까지 받았다는데 아무도 못 받고요. 의료기관 아무데도 전달 안 됐는데 복지위 오늘 안 했으면 언제 이거 만들었을까요? 복지위원한테 누구한테 보이려고 이런 거 만드시지 마세요. 현장에서 진짜 환자나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이거를 해야지 복지위원한테 보고하려고 뭐하러 일합니까? 이 메르스가 언제부터 생겼어요? 메르스는 2012년 9월에 처음 발견돼서 알려지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몇 년입니까? 3년 가까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분히 예견됐던 측면이에요. 이게요. 이런 메르스라는 게 한국에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거예요. 우리 수만 명의 근로자들이 중동으로 가잖아요. 출국 여행자를 대상으로 메르스 고위험 행위에 대한 교육을 한 적이 있나요? 2013년 5월부터 그 질병관리본부 내부에 대책반을 만들어서 그때부터 홍보를 해왔었습니다. 아니 중동에 가는 사람들한테 이러이러한 거 뭐 낙타하고 뭐 하지 마라 이런 교육을 한 적이 있냐 이 말이에요. 충분히 유입이 예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이나 홍보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사업차 중동에 다녀오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공항뿐만 아니라 항만이라든가 모든 어떤 1차적인 그 검역 지점에서 먼저 검역을 철저히 해야 할 텐데 중동에서 예를 들어 곧바로 1차 귀국을 하면 괜찮은데 또 격리를 한다면 그거조차 쉽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민 각자가 위험 지역에 다녀오셨으면 스스로 먼저 검역에 적극 협조하는 그런 홍보가 중요할 텐데 그런 지금 역할은 하고 있습니까? 그동안 저희들이 충분히 하지 못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강화를 하고 제3국 경유자나 이런 측에 대해서도 출입국 관리에서 부처 간 협조가 가능한지 해가지고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메르스의 첫 번째 확진 환자와 같은 병실에 머물렀던 환자와 보호자가 세 번째, 네 번째 확진 환자로 밝혀졌습니다. 그 확진 전에 입원 당시의 진단명이 상세불명의 폐렴입니다. 호흡기 질환이 의심이 되는 때는 이 비말로 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말 그 주위에는 질환이 의심이 될 때는 환자의 간격을 1m를 유지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병실에 가보면 병상 간의 간격이 좁아서 병상을 붙여놓는 경우도 있고 병상 간 간격은 1m 되지만 보호자 침대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거의 의료인만 머물지 않고 보호자나 간병인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오늘 메르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의료기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감염의 전파를 예방할 수 있는 총체적인 점검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질병관리본부를 비롯해서 보건복지부 공무원들께서는 언제나 긴장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신뢰할 수 있도록 상황에 따라서 신속한 대처를 해줄 것을 부탁 말씀 올립니다.